안녕하십니까. 화상한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15일 목요일 시간 오전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21%, 89포인트가 하락을 한 42,05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0.72%가 상승했고 136포인트, S&P 500은 0.1%로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상승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2거래일째 연속으로 쉬어가고 있고 반대로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태, S&P 500도 2거래일 연속 힘을 받고 있는데 변동성, 즉 상승에 대한 변동성 수치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주 중대한 경제지표까지는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지표로 인해서 주가를 흔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었고 뭐 제퍼슨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이 있으시긴 했는데 이런 분들의 말씀들은 좀 간결했습니다. 왜 간결했냐? 제퍼슨 이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자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2%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퍼슨 이사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결국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그 위험도가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다우지수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중동에 계신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수출, 투자 유치했던 부분이 작용되어지면서 증시가 버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악에 받쳐서 버티는 그런 모습인데 많이 봤던 그림이죠. 굉장히 많이 봤던 그림인데 바로 요 구간들에서 있었던 모습처럼 좀 강력하게 버텨내고 있긴 한데 제가 당시에도 요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노란색 표시를 그냥 냅둬서 그대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버텨봤자 주가가 못 버틴다. 결국 주가는 시세를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봤을 때 좋냐 나쁘냐는 2번의 문제고요. 좋냐 나쁘냐는 2번의 문제고 문제는 이제 피로감이 고착화가 되면서 시세가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세가 묶이기 시작했는데 요즘 장이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보시면 이 특징이 좀 있는데 주가를 한 이틀 정도 묶어요. 주가를 한 이틀 정도 묶고 그 다음에 추세를 한번 쭉 주고 추세를 한번 쭉 주고 다시 묶이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면 보통 방향성을 주는데 그 이틀 차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가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다시 좀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 계십니다. 중동에 계셔서 뭐 카타르, 사우디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나왔어요. 왜 중요한 시기에 나왔냐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했고 협상을 하고 나서 펜타닐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고 제약 관련돼서 한번 두들기고 그리고 나서 사우디를 비행기 타고 갔는데 사우디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엔비디아를 한번 땡겨줬고 엔비디아를 땡기고 지금 보잉 비행기도 땡겨주고 있는 상태. 근데 재료를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어제 저녁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이슈는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이번 미중 간의 협상을 하고 나서 지금 사실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스피커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였어요. 조용한 상태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어저께 미국의 뒤쪽으로 가서 남미 쪽 가서 지금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고 동맹을 하자라는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해드렸는데, 어제 오후경에 중국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길 중국은 보복관세 수출 통제에 대해서 반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미국을 때려버렸어요. 미국을 때려버렸습니다. 펜타닐 이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충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오일머니를 갖다 부어버리니까 해당 이슈가 좀 더 퍼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역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의 부담력이 사실 딱 보면 좋아 보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잘 보세요. 나스닥의 주가가 어제 새벽 1시 반이 여기고 어제 주간 내내 움직였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포인트가 올랐냐면 40포인트에서 한 50포인트 정도의 공차를 두고 있어요. 40에서 50포인트는 1초짜리 변동성 구간인데, 문제는 어제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4%를 더 잡아 당겨서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워놔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주가가 못 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밑에서 당겨서 넘겨놓고 있는데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가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냐? 이 부분이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상승 탄력도가 이제 떨어지고 또 4월부터 이어졌던 상승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로감이 현 구간에서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는 위치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주 정통적이고 기술적으로 그냥 쉽게 풀어가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재상승을 하거나 그런 구도를 잡았으면 사실 굉장히 좀 쉽게 장을 풀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버텨내고 있는 상태에 거기에 신규 재료를 부으면서 주가를 땡겨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땡겨진 올라온 주가가 얼마나 많은 지지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사실 좀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알 수가 없어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힘이 굉장히 약한 힘이고, 하나의 충격만 맞아도 순식간에 매물 소화를 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의심스럽다. 음모론 아닙니다. 있는 얘기로만 설명드려요. 제가 갖고 있는 얘기는 시장의 전략에만 들어갔지, 저는 팩트에 근거한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 쪽에서 계속 때리는 거는 물론 이 협상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 협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죠.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서 지금 승자는 중국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45%를 때렸다가 115%를 내려버렸으니까 사실 중국이 이겼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관세가 높은 편이고 중국은 미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진핑이 직접 나서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계속해서 시진핑에게 시그널을 보내죠. 시그널을 보내서 통화할 수 있다.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談判 가능성,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 소스를 내보내주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주가 상승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트럼프의 이 정치적 발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이 명확한 재료,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명확한 재료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의 상승폭은 존중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의 힘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말로 의해서 주가를 견인해 놓은 것은 사실 시진핑이라든지 중국의 본토에서 좀 다르게 움직였을 경우에 시장 충격은 고스란히 대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심할 것은
이 대기자들이 밑에서는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추격 매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추격 매수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추격 매수, 상승의 관점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이 바람을 한번 넘겨서 갔다 가는 것이 조금 더 정밀하지 않겠냐. 너무 가팔라요. 너무 가파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남 믿고 주식 사라고 해서 주식이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결국은 그 올라온 주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부침이 오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면 아주 눈에 띄는 데이터들은 지금 없는 상태긴 한데, 아주 눈에 띄는 지표가 없는 상태긴 한데, 오늘은 승부처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PPI랑 실업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봐서는 CPI 때와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CPI 때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스킵이 됐죠. 단기적으로 스킵이 됐는데, 아마 이제 CPI가 나오고 PPI 나오면 거의 이제 CPI는 개인, PPI는 산업인데, 어제도 나왔던 제퍼슨 이사도 그랬고 연준 인사들이 지금 물가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당 지표들은 역시 안 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거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국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PPI 지표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시진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가 부양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 대비해서 오늘장 준비하셔라 라는 의견 드리면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